사람들은 흔히 남녀 사이에 친구가 존재할 수 있느냐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 35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불가능해 보이는 명제를 가능하게 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김여정 씨와 그녀의 오랜 소꿉친구인 지훈 씨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맺어져 있었습니다. 여정 씨의 어머니와 지훈 씨의 어머니는 여고 시절부터 단짝 친구였고 결혼 후에도 같은 동네에 살며 마치 친자매처럼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두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의 존재를 느꼈을지도 모르는 두 사람은 기저귀를 차고 아장거릴 때부터 서로의 흑역사를 모두 공유하며 자랐습니다. 주변 어른들은 농담처럼 두 사람을 엮어주려 했지만 사춘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면서 그런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여정 씨에게 지훈 씨는 이성이 아니라 그저 성별만 다른 형제 같았고 지훈 씨에게 여정 씨 또한 여자라기보다는 든든한, 때로는 귀찮은 누이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각자 연애를 하고 이별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며 바쁘게 지내는 동안 두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남사친과 여사친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은 35이라는 인생의 무게가 제법 묵직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어느 늦가을에 찾아왔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각자의 연인과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여정 씨는 결혼 문제로 다투던 남자친구와 헤어졌고 지훈 씨 역시 여자친구에게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은 상태였죠. 서로의 처지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위로라는 명분 아래 오랜만에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35 이제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 사랑에 실패했다는 패배감, 그리고 묘하게 흐르는 옛 추억들이 뒤섞여 두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며 경계심이 허물어졌고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하던 손길은 어느새 낯선 온도로 변해갔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던 일, 친구라는 견고한 벽을 넘어서는 결정적인 실수가 바로 그날 밤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헤어졌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고 지난밤의 기억을 필름처럼 잘라내어 영원히 폐기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날의 일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기로 암묵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술김에 벌어진 해프닝, 인생에 한 번쯤 있을 수 있는 실수라고 치부하며 덮어두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잊힐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두 사람의 안일한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내려보냈습니다. 여정 씨의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난 것입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확인한 테스트기에는 선명한 두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계획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생명이 하필이면 사랑하는 사람도 아닌 30년 지기 친구와의 하룻밤 실수로 찾아온 것입니다. 여정 씨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이건 꿈이어야 했습니다. 35의 미혼 여성이, 그것도 남자친구도 아닌 남사친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대형 사고였습니다. 여정 씨는 며칠을 알아눕다시피 고민하다가 결국 지훈 씨를 불러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지훈 씨의 반응은 여정 씨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얼굴은 사색이 되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 끝에 그가 내뱉은 말은 아이를 포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훈 씨의 입장은 현실적이면서도 비겁했습니다. 자신은 여정 씨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이 전혀 없으며 지금 당장 결혼할 준비도 아빠가 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고 모아둔 돈도 없는 자신이 덜컥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여정 씨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여정 씨 역시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준비 없는 출산이 가져올 불행이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을 지운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두 사람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산부인과 기록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인지 아니면 여정 씨의 달라진 낌새를 눈치챈 것인지 지훈 씨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단순한 남녀 문제를 넘어 두 집안의 자존심과 욕망이 충돌하는 전쟁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여정 씨를 친딸처럼 예뻐했던 지훈 씨의 어머니는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임신은 사고가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로또와도 같았습니다. 30이 넘도록 자리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아들이 늘 걱정이었는데 번듯한 직장에 생활력 강하고 집안 사정도 훤히 아는 여정 씨가 며느리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훈 씨의 어머니는 펄쩍 뛰며 좋아하는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당장 결혼식을 올리자며 여정 씨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아이를 지우자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아들의 등짝을 때리며 하늘이 준 복을 걷어차려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반면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여정 씨의 어머니는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습니다. 내 딸이 임신한 것도 충격인데 그 상대가 하필이면 친구의 아들, 그것도 직업도 변변치 않고 집안 형편도 기울어가는 지훈이라니요. 여정 씨의 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친구 사이일 때는 지훈이가 착하고 순한 아들이었지만 사윗감으로서는 낙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딸이 저런 집에 시집가서 고생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 단지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인생을 저당 잡힐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두 어머니의 40년 우정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훈 씨의 어머니는 내 핏줄을 뱄으니 당연히 우리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며 소유권을 주장했고 여정 씨의 어머니는 내 딸 인생 망칠 일 있냐, 아이는 지우면 그만이다라며 맞섰습니다. 서로의 집안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싸움은 더욱 치졸하고 잔인해졌습니다. 내 아들 빚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내 딸 나이도 있는데 우리 아들이 데려가 주면 고마운 거 아니냐 등 서로의 치부를 들춰내며 헐뜯는 이전 투구가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여정 씨와 지훈 씨는 그 사이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들의 싸움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여정 씨와 헤어졌던 전 남자친구 민석 씨의 등장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여정 씨와 결혼 문제로 다투다 헤어졌지만 여전히 여정 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통해 혹은 여정 씨의 지인을 통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민석 씨가 여정 씨를 찾아왔습니다. 여정 씨는 당연히 그가 경멸의 눈빛을 보내며 떠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남자, 그것도 친구와 잠자리를 갖고 아이까지 가졌다는 사실을 알면 어느 남자가 제정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정 씨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깨끗하게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여정 씨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아이 내가 책임질게. 내 아이처럼 키울게. 민석 씨는 여정 씨를 놓치기 싫다고 했습니다. 여정 씨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보다 여정 씨가 영영 자신의 곁을 떠나 다른 남자, 특히 그 남사친과 결혼해서 사는 꼴을 보는 것이 더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임 검사를 받았던 과거를 언급하며 어차피 아이를 좋아하니 누구의 피가 섞였든 상관없다며 여정 씨만 곁에 있어준다면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헌신적인 사랑일까요? 아니면 집착에 가까운 소유욕일까요? 여정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석 씨는 지훈 씨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안정적인 직장과 경제력을 갖춘 남자였습니다. 여정 씨의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던 사윗감의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었죠. 여정 씨의 어머니는 민석 씨의 제안을 듣고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거 봐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 않냐. 지훈이네랑 영 끊고 민석이랑 새 출발해라. 애는 민석이가 키운다는데 무슨 문제냐. 라며 딸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여정 씨는 두려웠습니다. 정말로 남자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것도 아내의 남사친의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결혼 생활 내내 아이를 볼 때마다 그날 밤의 실수를 떠올리며 괴로워하지 않을까? 나중에 부부 싸움이라도 하게 되면 내가 밖에서 받아온 씨앗이라며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지 않을까? 민석 씨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여정 씨는 그 깊은 곳에 숨겨진 감정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여정 씨는 지금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입니다. 그녀 앞에는 세 가지의 갈림길이 놓여 있지만 그 어떤 길도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길은 남사친 지훈 씨와의 결혼입니다. 이 길은 아이에게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아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사랑 없는 남편, 무능력한 가장, 그리고 시어머니가 된 30년 지기 이모의 간섭과 집착. 무엇보다 여정 씨의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된 친구 사이의 전쟁은 평생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정 씨는 평생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훈 씨가 아이를 사랑해 줄지도 의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아이를 자신의 인생을 발목 잡는 족쇄로 여기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길은 전 남자친구 민석 씨와의 결혼입니다. 이 길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사회적인 시선에서도 번듯해 보입니다. 여정 씨의 어머니가 가장 원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길은 평생 거짓과 불안을 안고 가야 하는 길입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아빠를 닮지 않을 것이고 지훈 씨가 근처에 사는 한 언제든 친부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민석 씨의 사랑이 언제 식을지, 그 사랑이 증오로 변할 때 아이가 받게 될 상처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리고 지훈 씨의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내 핏줄을 남의 집에 넘긴다며 소송을 걸거나 행패를 부릴 것이 뻔합니다.
세 번째 길은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는 미혼모의 길 혹은 아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35의 나이에 미혼모로 살아간다는 것의 무게를 여정 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콩닥거리며 뛰고 있는 심장 소리를 들은 이상 아이를 지운다는 선택지는 여정 씨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시간은 여정 씨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무심하게 흘러갑니다. 배는 조금씩 불러오고 입덧은 여정 씨를 괴롭힙니다. 지훈 씨의 어머니는 하루가 멀다고 여정 씨를 찾아와 내 손주 내놔라. 우리 지훈이랑 결혼만 하면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며 읍소와 협박을 오갑니다. 여정 씨의 어머니는 그런 친구를 문전박대하며 미친 여편네, 내 딸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냐며 소금을 뿌립니다. 두 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을 때마다 여정 씨는 방 안에 틀어박혀 귀를 막고 웁니다. 지훈 씨는 여전히 도망칠 구멍만 찾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등살에 밀려 억지로 여정 씨를 만나지만 눈은 마주치지 못하고 미안하다. 내가 알아서 결정해라라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합니다. 반면 민석 씨는 매일같이 꽃과 영양제를 보내며 기다릴게, 나만 믿어라는 달콤한 말로 여정 씨를 흔듭니다. 하지만 여정 씨는 압니다. 그 달콤함 속에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여정 씨는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굴이 지훈 씨를 닮아 있어서 민석 씨가 아이를 버리는 꿈. 혹은 지훈 씨와 결혼했는데 지훈 씨가 밖으로 나돌며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소리 지르는 꿈. 꿈에서 깨어나면 식은땀에 젖은 채 뱃속에 아이를 쓰다듬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는 축복이어야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벌써부터 이런 가혹한 시련이 주어지는 걸까요? 주변 친구들의 조언도 갈립니다. 그래도 핏줄이 중요하다. 친아빠랑 살아야 한다는 파와 능력 있는 남자가 걷어준다는데 감지덕지해라. 사랑이 밥 먹여주냐는 파로 나뉘어 여정 씨를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여정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공포와 외로움을 온전히 이해해 주지는 못합니다. 여정 씨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봅니다. 골목 어귀에서 마주친 지훈 씨의 어머니와 자신의 어머니가 서로를 노려보며 지나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때는 둘도 없는 친구였던 두 사람이 자신과 뱃속의 아이 때문에 원수가 되어버린 현실이 서글픕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퇴근하는 민석 씨의 차가 집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여정 씨는 커튼을 칩니다. 아직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은 어떤 선택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없는 혈육의 정이냐, 혈육 없는 사랑의 헌신이냐, 아니면 고독하지만 당당한 홀로서기냐. 35 여정 씨의 인생은 지금 가장 거친 파도 한가운데 떠 있습니다. 어떤 닻을 내려야 이 배가 침몰하지 않을지, 아니면 결국 파도에 휩쓸려 어디론가 떠내려가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여정 씨가 감당해야 할 대가는 혹독할 것이며 그 이전에 평온했던 삶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뿐입니다.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을 합니다. 마치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정 씨는 눈물을 닦고 일어섭니다. 답이 없는 문제지 앞에서 펜을 든 수험생처럼 그녀는 오늘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인생이라는 잔인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는 그리고 이 아이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이 기막힌 운명의 장난 앞에서 어떤 손을 잡으시겠습니까?